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 원가감사팀 공무원 비리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과 경찰이 압수수색한 업체들의 대표가 친구 사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최근 3년간 수주한 금액만 1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달 경찰이 전라북도 원가감사팀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 압수수색한 업체는 모두 4곳입니다. 이 가운데 정읍에 있는 업체 대표 A씨는 전라북도 해당 공무원의 친구입니다. 부안에 있는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창의 업체는 A씨의 아버지로 고창군 공무원 출신인데다 고창행정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읍과 부안 업체는 팩스 번호까지 같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 3곳의 실질적인 대표가 A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청 관련 사업의 중심에 있는 고창군 재난안전과에도 친구와 선후배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새 업체가 최근 3년 동안 고창과 정읍, 부안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수주한 공사 금액만 99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뒤에도 고창의 이 업체는 고창군과 4억 6천만 원이 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점조직처럼 이뤄진 이들이 고창과 정읍을 중심으로 수많은 계약을 쓸어 담으면서 경찰이 수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3년 동안 무려 100억 원에 가까운 공사를 따낸 수법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오정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지난달 압수수색한 전라북도 원가감사팀 공무원은 토목공사, 설계 변경, 기술과 일반 용역에 대한 원가 심사를 맡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해당 사업의 제품 설계 관련 자료와 정보는 모두 이 공무원을 거쳐야 합니다. 사업의 모든 정보가 집중되는 셈입니다. 경찰은 이 공무원이 관련 정보를 자신과 친구 사이인 업체 대표 A씨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제품에 대한 제조 설비를 갖춰 미리 공장 등록을 한 뒤 자치단체에 계약을 따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특정 업체가 오랫동안 준비한 계약을 뺏기는 일도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료체제를 갖추었고, 아는 친구들이니까 다 그쪽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열심히 몇 년간 고생하면서 설계에 넣어놨는데 근데 뺏긴 업체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같은 수법으로 최근 3년 동안 여러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따낸 금액이 99억 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관련 업체들은 해당 자치단체 윗선과 공무원들과도 엮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당 공무원과 관련 업체들을 부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역 거점 대학인 전북대가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 결정도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 정책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등록금을 동결해야 하는 대학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대가 도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전북대는 지난 2009년 이후 10년째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했습니다. 물가 상승 등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학부모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 거점 대학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전북대가 먼저 등록금 동결을 치고 나오면서 도내 다른 대학들도 등록금 인상 카드를 꺼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또 정부가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국가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동결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말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국가 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그 학생들의 그 비난이나 그 사회적 역풍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물가와 인건비는 오르는데 주 수입원인 등록금은 10년째 제자리다 보니 대학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사실상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올해는 대학들이 입학금을 폐지하거나 인하를 결정한 상황이어서 재정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학생 교육 투자비를 줄일 수 없는 대학들은 부서 운영비와 인건비 등 각종 경상비를 크게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어려워진 대학들은 결국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 대학 자율성보다는 교육부 눈치 보기라는 구조적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오는 6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서명운동은 다음 달까지 진행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헌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더불어 지방자치와 분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정부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저는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소극적인 태도에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고 국민의 개헌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전북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시기에 70년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1000만인 서명을 통해서 국민들의 힘을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명운동을 통해 요구할 개헌안에는 지방분권 국가선언과 주민자치권 신설, 재정분권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분권이 이루어지고 자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지역은 개헌의 의미가 매우 크다. 전라북도와 시군은 민원실과 읍면 동사무소에 서명부를 비치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개헌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서명운동은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고 서명부는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자치단체들의 신년 계획을 들어보는 순서 완주군 편입니다. 완주군은 올해를 15만 자족 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소득과 삶의 질 그리고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올해는 완주 지역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농생명과 연수기능 중심의 혁신도시 2단계 사업과 6,000세대 규모의 삼봉 웰링시티, 또 복합 행정타운 조성 사업도 본격화합니다. 이러한 대형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2025년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완주시로의 도약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테크노밸리 2단계와 사회적 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삼례 문화예술촌과 스포츠타운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로컬푸드 내실화와 귀농귀촌 등을 통해 농업 농촌의 경쟁력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어린이 모험시설과 구이저수지 개발 등 지역의 문화관광시설도 확충될 예정입니다. 기존 관광자원에 더하여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 또 구이 수상 레포츠 공원 등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해 나간다면 1000만 관광객 시대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완주군은 노인복지는 물론 출산정책과 아동 청소년 정책, 또 청년 정책을 강화해서 미래세대 육성에도 공을 들일 생각입니다. 또 올해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내실을 기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도 다질 계획입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순창에 대규모 온천 관광 휴양단지가 조성됩니다. 삼국시대 백제 부흥군의 근거지로 알려진 부안 우금산성에서 다양한 유물이 확인됐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온천이 발견된 순창군 팔덕면에 콘도와 야영장, 산책로 등을 갖춘 온천 관광 휴양단지가 들어섭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조사한 결과 이 온천수의 수온은 최고 39.6도이고 인체에 유익한 천연 미네랄 성분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국시대 백제 부흥군이 거점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부안 우금산성에서 다양한 유적이 발굴됐습니다. 전북문화재연구원은 우금산성 발굴 조사에서
동문터와 계단식 시설, 그리고 부안의 옛 지명인 부령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 등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가 관광 마케팅을 수도권에서 동서축으로 확장해 올해 6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 대구고속도로의 남원 관문인 운봉고원의 관광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시내권 관광자원과 연계시키기로 했습니다. 남원의 동부권 지역에서 가야문화와 함께 충분히 일박하게 한 다음 예촌을 중심으로 한 시내권으로 이동하게 하는 그런 동서의 관광축 이동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지역의 관광과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는 성장 촉진 지역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계속하는 사업은 구절초 테마파크와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이고 새로 추진하는 사업은 철도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과 선안권 추모공원 확장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발해 군산에서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들이 잇따라 탈당했습니다.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과 김우민 운영위원장 등 2명은 어제 국민의당 전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목표가 다른 두 정당이 기준과 명분 없는 통합을 한다면 분명 얼마 가지 못해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시의원의 탈당으로 그동안 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힌 군산 지역 일부 시의원들의 연쇄 탈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올해 18%로 높아지고 이후 매년 3%씩 상승해 2022년에는 30%가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3%였던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른 시도 혁신도시에 비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관이 적어 전북 구직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다음 달 폐교되는 전주 자림학교를 대신할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전주시 덕진구의 유일한 특수학교인 자림학교가 폐교되면 장애아들이 갈 곳을 잃게 된다며 비리사학재단 소속의 학교를 폐교시키더라도 새로운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내 평준화 지역 일반계고등학교 배정 추첨이 어제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배정 인원은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일반고 36개 학교 9,600여 명으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학교 배정 결과는 오는 19일 2시부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2일부터 등록금 납부 등 입학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라북도와 전북인재육성재단이 주관하는 글로벌 체험 해외 연수 겨울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연말 중국을 시작으로 뉴질랜드와 캐나다, 호주 등 모두 4개 나라로 384명이 연수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연수생들은 6주간 집중 어학연수와 공립학교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AI 최대 발생 시기를 앞두고 농가 방역을 강화합니다. 전라북도는 오리 출하가 예정된 농가는 방역시설이 미흡하면 출하 전 AI 검사를 불허해 사실상 오리 출하를 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리와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적발된 농가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전북에는 오전까지 무주 8, 지난 7, 전주 6.7mm 등의 비가 내렸고 현재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쳤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8도 등 5도에서 9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입니다. 이번 주 내내 평년 기온과 비슷한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